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수강생분들 질문들 중에 제일 많았던 질문 베스트 5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다뤄볼 내용은 알바를 언제쯤부터 채용을 해야 될까요? 직원을 언제쯤부터 채용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봤고요. 제 경험상 어느 정도 됐을 때 쓰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바빠지면 쓰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마다 또 성향도 다르고 뭐 택배 포장하는 시간도 다르고 소싱하는 시간도 다르고 너무 상황이 달라가지고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몸이 바빠져가지고 일이 바빠져서 소싱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거래처 발주를 넣을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시간이 없어졌을 때, 그 정도 주문이 들어왔을 때 직원을 채용하시면 돼요.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100만원치 주문이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손이 빠르고 일처리가 빨라가지고 택배를 하루에 막 100개씩 혼자서 1시간 안에 쌓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있다가 직원을 고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손이 조금 느리고 택배 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서류 처리 같은 거, 발주 넣는 거 이런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직원을 고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시간을 단순한 업무는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이제 대표님들은 대표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사업이 빨리 커요. 그리고 발전이 있어요. 제가 항상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포장 알바를 채용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를 채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4번 4일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3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3시간 동안 발주 넣으시고 서류 작업하시고 세금 문제 뭐 이런 거 세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템 소싱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고민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활용을 하셔야 사업이 빨리 크고 매출이 금방금방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확 올라가요. 근데 그 알바를 이제 채용을 했을 때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사실 뭐 아깝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주문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제 포장도 해야 되고 뭐 여러가지 내가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이렇게 찾고 새로운 아이템을 판매해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지금 팔고 있는 아이템 밖에 못 팔아요. 그러다가 지금 팔고 있는 아이템이 유행이 지났거나 다른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거나 더 싸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확 떨어져 버려요. 새로운 아이템을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새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돈을 잘 벌 때, 매출이 잘 나올 때 테스트를 계속 해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왜냐면 매출이 떨어지고
판매량 떨어져가지고 돈이 안 굴러갈 때, 회전이 안 될 때 새로운 아이템을 그때서야 부랴부랴 찾으려고 하면 테스트할 돈이 없단 말이에요. 매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망하고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는 것 중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어느 회사든 뭐 2인 기업이든 3인 기업이든 규모가 작고 크건 상관없이 사장이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 시급이 하루에 한 시간 시급이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만 배워서 아니면 이틀만 배워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장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포장, 그 다음에 뭐 재고관리, 그리고 또 뭐 그런 알바들을 이제 고용을 했을 때 하루만 가르쳐 주면은 알바들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무들 있죠. 그런 업무들은 알바한테 다 주고, 대표자는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발주 하루 만에 가르쳐서 못 배우잖아요. 아이템 소싱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우죠.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알바한테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알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고부가가치의 일을 고급 인력인 대표가 해야 계속 매출이 늘고요, 계속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이 되고요, 원래 팔던 아이템이 안 팔리게 되더라도 계속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정말 많이 답답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알바비를 사실 하루에 3시간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 지금 요즘 시급 한 만 얼마 되잖아요. 뭐 1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시간이면 43,000원이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20일 정도 평일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66만원, 한 많아야 70만원 정도를 알바한테 이제 지급을 하겠죠. 근데 그 돈이 아깝긴 할 수 있어요.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아끼면 7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700만원, 7천만원의 순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지 못하면 내 매출은 여기가 항상 최고점인 거예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어떤 아이템이든 영원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무조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하시는 초보 대표님들은 이제 사업 경험이 길지 않으시니까 뭐 하나 잘 팔리는 게 나오면 영원할 줄 알아요. 와, 이거 그 다음 것도 터지는 거 아닌가? 이거 막 내가 가지고 오기만 하면 터지겠네. 그러면 일단 알바 쓰는 돈을 아껴가지고 물건 더 사고 같은 거를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거 경쟁자들이 보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더 싸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물건 뺏겨요. 그럼 나도 더 싸게 하겠죠. 그럼 마진 내려가죠. 그때부터 순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매출 떨어져가지고 순익이 없는데.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이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거를 가져다가 테스트 해볼 용기 있으세요? 돈 없는데?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언제 고용해요에 대한 정답은 본인이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소싱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게 되면,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1시간밖에 내가 스스로 새로운 아이템 발굴하거나 하는 일을 1시간밖에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아끼지 말고 돈을 쓰셔야 돼요. 사업은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돈을 쓰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그 쓰면서 크는 거를 쓸데없는 데에다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데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확실한 곳에다가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직원을 고용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도 이거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사업자로 바뀌신 분들 있죠. 간이 사업자는 괜찮아요. 일반 사업자로 바뀌신 분들, 매출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세무사 기장을 맡기세요. 한 달에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안 맡기고 그 한 달에 10만원 하면 1년에 120만원이죠. 그 120만원을 아껴보겠다고 혼자서 세무까지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많아요. 솔직히 정말 답답해요. 120만원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1200만원을 더 벌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소싱할 기회랑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크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시다가 아, 이제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저한테.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아, 대표님, 이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을 고용하는 돈이나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이 아까우시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 진짜 도저히 내가 이거는 너무 못 쓰겠다, 돈이 아까워서, 이러면은 제가 내드릴게요. 저희 강의 들으셨으니까 그냥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이래요. 너무 답답하니까. 어쨌든 오늘 영상의 핵심은,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라는 거랑, 그리고 회사의 대표자는 자기의 시급을 1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급에 맞는 하이 퀄리티의 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 택배 싸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세무 대리인이나 아니면 또 노무사 뭐 이런 쪽, 노무 직원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 노무사 한 달에 이제 10만원 정도 정액제로 끊으면은 노무 일도 노무 대리 회사에서 다 해주시거든요. 그런 업무들을 돈이 아까워가지고 혼자서 다 하시고 계시면 그 돈은 사용을 하셔라. 그런 건 지불을 하고 그런 쪽에 프로한테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도 안 생기고요. 혼자 하면 문제가 항상 생겨요. 문제 생기고 나서 AS를 받으러 전문가를 찾아가요. 그럼 AS 비용이 월 정액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아까우신 분들은, 저는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첫 오리엔테이션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강의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원하는 수강생의 모습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하면 푼돈을 아끼시는 분들, 사업 전체를 봤을 때 매출이 막 1억 10억씩 나오는 사업을 하시면서 100만원 200만원의 푼돈을 아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다른 비슷한 성향의 강사를 만나가지고 그분 강의를 들으시라고 해요. 저랑은 안 맞으시다고, 이제 그냥 환불 100% 다 해드릴 테니까 다른 분들하고 성향이 안 맞으면 또 분위기 흐리니까 그냥 다른 강의 들으러 가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을 할 때 좀 필요한 비용이랑, 그리고 아끼지 말아야 될 비용, 그 다음에 직원을 언제쯤부터 고용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또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문제점들 아니면 그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영상을 또 이동 중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막 해달라고 영상에서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걸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질문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 나중에 제가 이런 쪽으로 영상을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냥 뭐 구독이든 저장이든 뭐 이렇게 해놓으시고,
다음 영상들 올라오는 것들 좀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구독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음 영상들 보고 별로 필요 없겠다 싶으면 구독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저는 뭐 구독자 많이 늘릴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강의 업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